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자, 먼저 여러분들 통일신라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어요. 골품제. 골품제가 뭐냐면 골과 품으로 이 지배층들이 나뉘어져요. 골, 성골, 진골.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네, 어쨌건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이 성골과 진골들은 경주 김씨들. 네, 이들이 왕족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이들이 높은 관직들을 다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골, 진골, 이 골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층들을 우리는 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높은 품계가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데 육두품 대표적인 집안이 손생김 집안, 네, 경주 최씨 집안, 육두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육두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 경주 최씨 집안의 시조가 누구냐면 최치환, 우리 할아버지 최치환,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과 품으로 구성된다 해서 골품제라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품에 들어가는 이 경주 최씨 집안, 대표적인 집안, 진짜 똑똑하거든요. 우리 최치환 할아버지, 야 중국 당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급제하신 분이에요. 이거 수석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절대 이 고래에 해당하는 그 고위관직 왕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벽이 있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 아버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지. 결국 나중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신선이 되셨대. 뭐 내가 볼 때는 뭐 돌아가신 거지 뭐 열 받아서 뭐 그죠?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성골의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다가 여러분 여왕이 나오잖아요. 여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골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골 여자. 그래서 선덕여왕이 나온 거예요. 선덕여왕이.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성골대가 완전히 끊기면서 이제 없으니까 누가 되겠어? 성골 말고 진골이 되는 거야. 그 진골 최초의 왕이 누구다? 그게 바로 김춘추. 그게 바로 김춘추예요. 진골 최초의 왕 김춘추. 그 김춘추는 바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 아시죠 여러분들? 김춘추 막 진짜 선덕여왕 당시에 고구려에 가가지고 연개소문 만나가지고 막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힘들게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 끌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더라.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고요. 바로 이 김춘추를 보좌해줬던 그 군사력, 그 인물이 바로 김유신. 김유신은 여러분 금관가야 집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법흥왕 때 금관가야는 멸망당했고요. 이때 이 왕족들이 바로 이 신라에 귀부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 김유신, 정말 이 황산벌 전투, 이 계백과 붙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계백과 붙었다가 정말 계백한테 혼쭐 나요. 결국은 화랑 관창, 어떤 그런 살신 성인의 자세 속에서 결국 다시 힘을 얻어서 결국 김유신이 계백과 오천결사대를 전멸시키고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더라. 요때가 이제 태종 무열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백제 멸망 그 이후에 결국 태종 무열왕은 죽어요. 그 이후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김범민이라고 하는데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자, 이 문무왕은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 문무왕은요, 와 진짜 애국자야 애국자. 나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동해 바다를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무왕의 무덤은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 지금도 가시면 여러분들 그 경주 쪽에서 쭉 나가시면 동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간포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문무대왕릉 죽어봐도 용이 되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대왕암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웃자고 해봤어요. 네. 이 신문왕인데 이 신문왕은 두 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왜 죽어서도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따라서 절을 하나 완성을 시켰어요. 그 절이 뭐냐면 감은사야.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절. 그래서 감은사. 그 은혜가 바로 대상이 바로 아버지, 바로 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은사에 가시면요, 그 절이 있는데 그 동해바다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절이 있는데 그 밑바닥이 아주 빈 공간으로 뻥 뚫려 있어요. 왜? 용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쉬게끔 만든 것.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왕이 어느 날 그 동해바다 그쪽에 갔는데, 와, 아버지 문무왕인가 봐. 예, 문무왕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그 만파식적은 뭐냐면요, 필이에요. 필인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불잖아요. 그럼 외적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어휴, 신기해.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예.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삐리리리리리 하면 이제 미사일이 빠이 하고 가는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죠? 네. 어쨌건. 네, 그게 이제 또 신문왕, 만파식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왕은 여러분들, 신문왕은 통일되고 나서 통일신라의 어떤 그 토대를 닦아 놓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전국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국을 구주 5소경. 예, 전국을 9개로 나눈 거예요. 9개인데 3개는 고구려 영토, 3개는 백제 영토, 3개는 신라. 그래서 9개 주, 구주로 나눴고요. 이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라일 때는 몰랐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와 성격이 비슷한 5개의 소경, 작은 서울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 5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5소경. 예를 들면 뭐 서원경, 서쪽에 있는 작은 수도라는 뜻이죠. 서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청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배치를 해 둔 겁니다. 중원경은 충주.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북원경은 원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 둔 것이죠. 그래서 구주 5소경을 또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구자가 많이 들어가. 이게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지다 보니까 3의 배수가 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서당 10정이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구서당 10정. 이건 중앙군이고 이건 지방군이고. 예, 구주 5소경, 구서당 10정. 구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신문왕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것도 이제 10정도 왜 구주 9개로 지역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1정 하나씩 다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주가 있어. 한 주가 너무 커. 그래서 거기는 2개의 정을 배치해서 9 플러스 1에서 10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한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공무원들은 일을 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 아빠 공무원이시니? 그럼 알지? 네, 아빠 월급 받아오죠. 네, 지금은 이제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아오잖아. 근데 옛날은 공무원들이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옛날은 공무원들이 뭘 받았냐면 땅을 받았어요. 땅. 예. 근데 그 땅을 소유의 권리를 준 건 아니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있잖아.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통일신라 시대를 산다면 이런 거지. 아버지가 수학철에 가을에 국가로부터 받은 그 토지 거기에 가셔가지고 생산된 양 중에 일부를 이건 내 월급이요 하고 받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관리들한테 줬던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노급이라 그래요. 녹이 뭐냐면 월급이야. 쉽게 얘기하면 녹봉을 받는다고 해. 녹봉 월급. 그런데 그 노급은 뭐냐면 그 월급으로 뭘 주냐면 읍을 준 거야. 읍면동 마을이잖아.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그래서 이 노급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노동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민들이 3개의 그 세금을 내야 됐어요. 뭐냐면 전세. 그거는 주로 쌀농사를 지으니까 쌀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거. 이걸 전세라 그래. 토지 전자.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 다음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납은 지금은 없는데 그 마을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 특산물. 그 마을에서 지금 사과가 유명해. 예, 그러면 사과를 내는 거야.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을에서 특히 남자들, 힘이 센 남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국가에서 뭐 필요로 하는 뭐 성을 쌓는다,
뭐 길을 닦는다. 그러면 가서 동원되고 또 군사. 예, 군인이 되는 것도 역시 노동력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또 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 남자들은 왜 군대 가야 되잖아요. 노동력 제공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게 세금이었는데 이 노급은 말이야. 그 마을을 통째로 주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전세, 공납, 역, 노동력까지 모두 다 그 관리가 국가를 위한 대가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이야.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력은 그 마을에 있는 노동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역모를 일으킬 때 그 노동력을 나의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까지 귀족들한테 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신문왕이 그래서 야, 뭐 그 땅을 주는 건 주는 건데 거기서 그냥 전세하고 공납, 특산물하고 쌀만 가져가. 왜 노동력까지 가져가? 노동력은 안 돼. 이건 국가가 내가 왕이 다스리는 거야. 노동력 안 돼. 라고 해서 노동력을 떼어낸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해요. 노급은 노동력도 쓸 수 있는데 관료전,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란 뜻이죠. 관료전은 노동력은 쓸 수 없어요. 특산물하고 쌀, 요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다. 이건 뭐냐면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너무 중요해.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꼭꼭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마을에서는 쌀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 마을에서는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 이 마을에서는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야 국가의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걸 적어놓은 문서를 우리는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민정문서.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적은 문서다라는 뜻이죠. 민정문서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다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 신문왕은요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왕한테 충성을 다해 앞에 보니까 고구려 때 소수림왕 태학이란 걸 세워가지고 유교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봤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 대학교를 또 세웁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땐 태학이 있고요. 바로 신문왕 땐 국학. 왜냐면 통일을 시켰잖아. 야, 통일시켰던 그 왕의 아들이야. 이제부터는 이제 왕이 최고야. 통일시켰던 우리 집안인데 날 잘 따르라. 공부 좀 해. 국학에서 왕 충성히 배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림왕, 고구려 소수림왕 태학이 있다면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국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신문왕 많이 했네. 전국을 9개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작게 작은 수도도 배치하고 구조 5소경 그리고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십정 딱 배치를 하고 관료들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고 안 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학도 하고. 하여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문왕이 여러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하여튼 통일신라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신문왕이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초기의 모습이야. 항상 그래. 이게 첫 마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 이제 4학년이 되었어. 나 이제 5학년이 되었어. 3월달이야. 3월달에는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라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예, 역사도 또 그래요. 처음엔 이렇게 잘 나갔잖아. 아주 그냥 건강하게 막 전국도 나누고 막 왕권 강화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요. 중앙에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서로 싸워. 예, 서로 싸워. 이게 진골 규적 간 왕 다툼 막 싸워. 대표적인 김원창의 난, 뭐 여기저기서 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여기도 난, 저기도 난. 예, 대표적인 김원창의 난. 자, 이러니까 중앙에 싸우니까 중앙에서 지방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방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봉기, 대표적인 농민봉기, 통일신라 말기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이제 말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뭐야, 이렇게 백성들은 막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중앙에서는 이거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지역에 장군이 되어서 성주가 되어서 내가 이 지역 다스리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통일신라 말기에.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들을 우리는 호족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해. 호족. 그 지역에 실력 있는 족속, 실력 있는 세력, 호족. 야, 이 호족이 딱 성장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 호족 1세대. 대표적인 사람, 장보고. 청해진이 어디냐면 완도 김 유명하지? 그 완도. 여기다 청해진을 만들어가지고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바다의 신, 해신, 장보고. 야, 이 해신 장보고,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금수저 아니에요. 흙수저야, 흙수저. 뭐 아마 전라도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었어. 이거 장보고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으려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인데 꿈이 있었지. 그 꿈을 위해서 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 건너 지금은 어떤 정보가 있지만 그때는 정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에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가가지고요. 활을 잘 썼거든, 활을. 그 활을 잘 써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면서 군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무역까지 장악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신라에 귀국해 가서 여기에 제가 해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해진에서 이렇게 무역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장보고. 근데 여러분 장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는 골품제의 사회라고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어. 나중에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드리려고 했다가 네 이놈! 어디 감히 진골도 아닌데 어디 감히 결국은 신라 정부에서 보낸 자객 그 자객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라 사회의 골품제의 모습이에요. 예. 어쨌건 바로 이런 호족 1세대의 뒤를 이어서 또 나와. 그게 누구냐면 아예 이제 나라를 세워. 저기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백제의 견원. 네, 후백제. 백제의 뒤를 잇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백제의 견원. 그리고 후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궁예. 와, 이 궁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알죠, 여러분들 궁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이게 눈 안대가 되고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궁예야, 궁예. 네. 이 궁예는요, 사실 신라, 이게 왜 이게 안달가리고 나오냐면, 신라 왕족이었대요. 근데 태어났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왕족.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이었나 봐.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 때 버려지나 봐요. 절벽에서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렸는데 그 아기를 키웠던 유모가 아기를 살리려고 그 밑에서 절벽 밑에서 그 아이를 받은 거야. 받았는데 잘못 받다가 이 손가락이 눈에 찔린 거야. 예, 그때부터 이 눈 한쪽을 잃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궁예야. 나중에 이 궁예가 이 유모가 어머니인 줄 알고 이제 자라다가 결국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실이 있다. 탄생의 비밀이 있다. 이걸 안 이유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탁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궁예입니다. 궁예. 그런데 이때 이 호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브레인, 참모 역할하는 게 그 누구예요? 육두품. 왜? 아까 얘기했잖아. 골과 품이 있는데 육두품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육두품들을 그래도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새로운 호족들 아니야? 그럼 호족들이 육두품 손잡는 거야. 예.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이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토, 황소, 경문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시 황소의 난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 황소를 토보라는 문장을 썼는데 이걸 글쎄 이 황소의 난을 일으켰던 그 황소, 사람 이름이에요. 그 황소가 이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을 보고 놀라가지고 침대에 떨어져서. 예. 그 정도로 이 글이 무서웠대요. 그만큼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네. 대원필경 뭐 이런 글을 썼던 그런 분. 하지만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신라의 시무책,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대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 뭐 이거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신라는 나중에 고려 왕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통일신라 초기와 말기의 상황. 초기는 신문왕으로 대표로 잘 나가다가 후기에는 이 호족들의 성장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